지난 8월 6일 BMW 코리아 대표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BMW 차량 32대가 잿더미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고객님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당국에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독일 본사에선 고위급 임원들이 급파됐습니다.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을 필두로 글로벌 리콜, 디젤 엔진, 기업 커뮤니케이션 부문 총괄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다국적 프로젝트팀 10여 명이 이미 한국을 방문해서 BMW 코리아 및 관련 파트너사와 함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Also die Root Cause beginnt mit einem undichten Kühler und es ist ausschließlich ein Hardwareproblem. EGR 쿨러에서 새어나온 냉각수가 흡기, 다기관 등의 침전물로 쌓인 상태에서 우회 밸브 오작동으로 유입된 고온의 배기가스가 침전물에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Sie brauchen zu diesem undichten Kühler noch eine hohe Laufleistung der Fahrzeuge. Sie brauchen bestimmte Fahrzustände und Sie brauchen ein offenes Bypassventil, das Sie ein thermisches Event erzeugen können. 하지만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Das Problem ist, es gibt nur eine Stelle, wo eine höhere Temperatur auftreten kann. Herr Ebenbichler hat das in der Präsentation gezeigt. Das ist, wo der AGR-Kühler-Bypass eintritt in dieses AGR-Mischrohr. Nur an dieser Stelle kann eine höhere Temperatur auftreten und an dieser Stelle ist üblicherweise keine Ablagerung, die brennen kann. 디젤 엔진 부문 총괄 책임자의 이 말은 밸브 제어만 제대로 되면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밸브를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즉 ECU가 원인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임원은 전혀 다른 부품 문제로 결론을 내립니다. So really want to stress this, the root cause is the fact that we have a leaky cooler, and because of that, we have sediment building up at the end of the cooling module, and that is the root cause. 여기엔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단순 부품 결함일 경우 BMW와 부품 제조사가 같이 책임을 집니다. 리콜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면 납품업체 부품 결함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리콜을 하는 걸로 부각을 시키면은 그 부분만 교체해주면 되거든요. 실제로 BMW는 사태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EGR 납품업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전자제어 장치, 즉 ECU 문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BMW가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은 BMW에 돌아갑니다. ECU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검증 기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폭스바겐 사건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BMW 입장에서는 ECU 문제로 이 사태가 번지는 것이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BMW로서는 피하고 싶은 악몽입니다. A level 3 is where you have a larger thermal event that leads to a partial thermal event and fire that involves part of the vehicle, like the front end. It's important here to note that there's only a very small number, a small fraction, we're talking about around 1% of all thermal events that really lead up to a level 3. 이 설명대로라면 차량 화재가 발생할 확률은 0.001%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520D 10만 6천여 대를 놓고 보면 한 대 정도만 불이 나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시점까지 불이 난 520D는 무려 25대입니다. BMW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520D 10만 6천여 대에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된 차량은 8%, 8,000대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커도 너무 큽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거나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BMW가 언제 처음 알았는지는 이번 화재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 시점에 따라 결함 은폐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BMW 측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시점을 밝혔습니다. Die erste Frage war, wann sahen wir die ersten Fälle? In 2016 haben wir die ersten kleinen Löcher, Sie kennen diese kleinen Löcher im Ansaugtrakt, haben wir gesehen und auch gemeldet bekommen. Wir konnten diese Fälle aber nicht diesem Problem zuordnen. Wir hatten dann in 2016, Ende 2016, die Taskforce aufgesetzt, um das Problem zu analysieren. BMW 코리아. 같은 달 28일엔 좀 더 구체적인 시점이 나옵니다. 2016년 11월 BMW 독일 본사에서는 흡기 다이 안에 천공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 분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파악됐다는 시점은 올해 6월. 인지 시점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때입니다. Eine Frage war noch, wann die Root Cause entdeckt wurde. Wir haben Ihnen gezeigt, dass wir mit dieser Taskforce einige Zeit gearbeitet haben. Wir haben im Juni die Root Cause dann confirmed. 취재진은 BMW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정 부품 설계를 바꾼 2017년식 BMW 320D 차량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혀 냉각 효율성을 높였고 오작동이나 고착 현상이 나타난 EGR 밸브는 기존의 일체형에서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상한 점은 EGR 밸브 결함입니다. 최근 화재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결함인데 BMW는 이미 2016년 12월부터 신형 EGR을 차량에 장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 개발 중인 차량이 눈길을 달립니다. 영하 30~40도의 가혹한 상태에서 차량 내구성과 부품 성능 등을 확인합니다. 결함 시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부품 설계 변경도 그만큼 많은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인지를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단품 테스트, 실차 테스트의 모든 내구도 테스트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보통 통상적으로 1년이 걸리고 그렇다면 2017년식 차량 판매가 시작된 2016년 12월에서 1년을 뺀 2015년 12월이 바로 설계 변경 착수 시점입니다. 원인 분석은 2015년 12월보다 더 이전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차량 화재를 인지한 시점이 그보다도 더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2016년 11월에서야 처음 알았다는 BMW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 독일 BMW 그룹은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현직 BMW 코리아 임직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BMW 코리아에서 차량 수리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수차례 설득 끝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화재가 올 초부터 굉장히 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단속이 지금 타이트하게, 보안 유지가 타이트하게 되고 있어요. 특히 화재 원인과 관련된 서류는 철저하게 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EGR의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 관련 문서입니다. 2015년도에 하여튼 천공 난 거 정기 쪽으로 좀 찾아보라고 지금 여기저기 얘기해놨는데 문서 보안이 세게 걸려가지고 사실 지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불이 나는 BMW 차량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입니다. 매니폴더는 폐차할 때까지 교체하는 부품이 아니거든요. 차 타고 다니면서 매니폴더가 문제가 생겨서 교체했다는 거는 거의 천공 때문에 다 교체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흡기 다기관 교체 시점이 바로 차량 화재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BMW의 인지 시점이기도 합니다. 취재진은 2017년과 올해 교체 건수는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과 16년 통계는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시 만난 전직 BMW 코리아 직원이 자료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천공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정비 지침서 비슷한 건데요. 그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쪽 독일에서도 충분히 수정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그게 그때서야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1년 전부터 인지하고 BMW 북미지사가 만들어 배포한 차량 정비 매뉴얼입니다. 디젤 엔진에서 타는 냄새가 날 경우 흡기 다기관에 천공 등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어서 천공이 확인되면 EGR과 DPF 등을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화재 원인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매뉴얼의 배포 시점은 2016년 8월. 전직 BMW 직원 주장대로 준비기간 1년을 빼면 2015년 8월이 됩니다. BMW의 인지 시점입니다. 앞서 부품 설계 변경 시점으로 역산해본 인지 시점과 비슷합니다.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도 현재 결함 은폐에 집중돼 있습니다. 조사단은 내부적으로는 BMW 측이 화재 결함을 은폐했다고 결론 내리고 추가 입증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함 은폐는 지금까지 의혹만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BMW 측은 냉각수 누수가 화재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단은 현재 BMW 측 주장을 뒤집을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800도가 넘습니다. 가스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EGR로 유입됩니다. 뜨거운 가스는 EGR 쿨러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가스는 우회 배관으로 빠져 재연소된 뒤 DPF를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뜨거운 가스가 우회 배관으로 빠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침전물에 불이 붙고 천공이 생긴 겁니다. 뜨거운 가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또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풀 단서는 한 전문가 그룹이 자체 실험 과정에서 찾아냈습니다. 작동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설계 프로그램이 돼 있다라고 저희가 확신을 갖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바이패스 밸브가 저렇게 열리면서 고온의 가스가 패스할 때는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차량의 우회 밸브 개폐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소송지원단 소속 교수들이 기술적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BMW의 안전진단까지 통과한 520D 차량입니다. 우회 밸브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는 센서가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게이지 바늘은 밸브가 어느 정도 열렸는지 알려줍니다. 차량이 속도를 올리자 어느 순간 바늘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행 중에는 이 밸브가 닫혀 있어야 합니다. 주행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바늘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돌아간 지점은 7시 부근. 밸브가 최대 65에서 70%까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엔진을 좀 진정시키고 그런 효과를 위해서 EGR을 가동해서 배출가스를 순환시켜가지고 조금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온도를. 실제로 주행 중 우회 배관을 열면 질소 산화물은 기준치의 최대 8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연비는 10%가량 높아집니다. 그러면 물론 낙스는 적게 나오고 효율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EGR 쿨러, 그 다음에 서지 쪽, 흡기 다지관이나 이런 플라스틱의 모든 제품들이 그 정도의 고온에서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배출가스 감소와 연비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BMW의 또 다른 법 위반 행위도 포착됐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꺼먼 연기는 순식간에 빌라를 뒤덮습니다. 문을 안 닫아서 집 안에 다 들어간다고. BMW 2014년식 520D 모델입니다. 2주, 3주 동안 보고 있다고만 하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근데 일주일 전에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를 한 장 주는데 그냥 원인 미상. 눈에 띄는 부분은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 같아도 제가 이게 왜 불이 나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서비스 센터에서 갔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경고등이 떠 있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이 경고등은 BMW가 이미 홍역을 치렀던 문제였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가 BMW 리콜 계획을 승인합니다. EGR 결함으로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BMW 리콜 계획에 대한 국립환경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의견서입니다.
대외비로 분류돼 있는 이 의견서에는 BMW 118D 등 13개 차종에서 EGR 밸브가 열림 또는 닫힘 상태로 고착된다고 밝힙니다. 최근 화재 원인으로 거론되는 현상입니다. 또 밸브 오작동을 감지하도록 ECU를 업데이트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ECU 오류로 인한 배출가스 진단장치 고장이라는 결함도 경고등 미작동에 해당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중대과실에 해당합니다. 근데 EGR 밸브가 고장이 나면 불도날 수 있지만은, 사실 드물게 불도나지만은 이 배출가스 쪽 관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환경법에 따라서 EGR 밸브는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서 덜 닫히거나 안 열리거나 하면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BMW의 고질병은 또 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 리콜 대상 차종의 결함률을 살펴봤습니다. 2017년식 X3와 X4 시리즈의 EGR 밸브 결함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3%였습니다. 같은 모델의 2014년 판매 차량 결함률도 비슷합니다. 차량 100대 중 14대의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함률이 판매량 기준 4%를 넘으면 해당 부품은 즉각 교체해줘야 합니다. BMW의 경우 12%가 넘도록 버틴 것도 문제지만 부품 결함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4%만 돼도 즉시 교체해야 할 정도로 안전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그 기준의 3배를 초과한 겁니다. 같은 EGR 결함이 있는 520D 차량은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중 가장 엄격한 유로6 기준을 맞추지 못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유로5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로6 규정으로 먼저 적용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유로5 차량 재고는 전부 한국으로 가져와서 미리 팔았고요. 이런 차들이 이제 유로6가 되면 인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집중적으로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매량을 살펴봤습니다. 2014년 6,500대이던 판매량은 2016년 7,900여 대, 2017년 9,600여 대로 급증해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 년 내내 프로모션 행사라며 차값을 최대 1,500만 원까지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6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특히 판매량 1위를 차지한 2016년과 2017년 차량 화재로 구멍이 생겨 교체해준 흡기다기관은 2,000개에 육박합니다. 한 달에 많을 때는 100대가 넘는 BMW 차량에 천공이 생기고 있었지만 갖가지 프로모션을 통해 차량을 팔아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도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차량을 많이 판매를 해서 수익을 거뒀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BMW의 고질적인 늑장 리콜은 이번 차량 화재 사태 때도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씩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응 비용으로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리콜을 한 데가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전략적으로 무슨 얘네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무슨 방법이? 그게 첫 번째죠. 비용 줄이는 거.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게 회사 측 입장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죠. 리콜 결정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차량 화재에 대한 자료 제출을 BMW에 요청합니다. 양측의 첫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BMW는 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열흘 뒤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지만 역시 거부당합니다. 이번엔 답변은 했습니다. 독일 본사와 원인 규명 중이라는 겁니다. 일주일을 더 허비한 공단은 7월 12일 국토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합니다. 자체 조사한 화재 20건 가운데 9건이 520D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발생한 화재는 32건. 하지만 정부는 화재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7월 16일)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에 결함조사를 지시합니다. 이 시점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틀 뒤 BMW는 리콜 의사를 밝힙니다. 사실상 강제 리콜이지만 자발적 리콜로 포장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BMW는 공단의 세 번째 요청을 수용합니다. 그 사이 차량 넉 대가 추가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겉돌았습니다. 이번엔 부실한 자료가 문제였습니다. BMW는 준비기간 15일을 다 쓰고 마지막 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66개 중 누락된 자료는 33개. 특히 화재 원인과 관련된 엔진과 부품의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는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제출됐습니다. 독촉은 했습니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강제로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는 무능했고 BMW는 무책임했습니다. 결국 국무총리까지 나섰습니다.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20일 BMW 차량 리콜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교체하고 시운전 띄고 점검하고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전체적인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 바로 그날 또 한 대의 BMW 차량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뭐야? 520D 맞네. 520D 맞아, 520D. 아이고. 또 쳤어? 그 다음 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국무총리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지시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직 충분한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BMW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명을 해낼 것이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BMW와 대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제 정확한 화재 원인도 모르면서 리콜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이번 화재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함은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미 BMW에 당할 만큼 당하고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BMW사가 제시한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엔진 및 실차 실험, 기술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거창했다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이지알 교체했는데 이지알 교체가 했던 차량에서 또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이지알에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흡기다 기관에서 발화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BMW에다가 소명하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상태고요.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지난 6월부터 BMW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BMW 본사에 요청한 것 중에 본사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까? 형식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존재하긴 합니다. You and your colleague, North America, around the world, but they are with me. 지난 2014년 3월 미국 정부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 도요타에 대해 12억 달러,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도요타 렉서스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은폐하고 리콜 등을 지연시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차량 화재 사태에서 BMW가 보여준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우리는 불성실한 자료 제공은 과태료 100만 원, 중대결함 은폐는 과징금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연매출 126조 원의 글로벌 자동차 그룹을 상대하기엔 터무니없는 액수입니다. 3년 전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택항 서쪽 자유무역지대. 축구장 17개 크기의 야적장에는 차량 2만여 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ECU 프로그램을 몰래 조작했다가 인증이 취소된 차량입니다. 당시 폭스바겐 측의 나라별 대응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습니다. Our company was dishonest with the EPA and with all of you. 정중한 사과와 함께 미국 고객들에게 총 1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고객 1인당 3,500만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회공헌기금 100억 원, 그리고 고객 1인당 100만 원짜리 정비 쿠폰이 전부입니다. 시장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팔린 폭스바겐은 45만여 대,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는 12만 6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시장 규모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상 규모 차이는 35배 정도입니다. 벌금도 미국엔 3조 300억 원, 우리나라에는 319억 원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과징금 178억 원은 과주기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초 예상된 과징금 규모는 최대 600억 원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대폭 올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개정안 시행 사흘 전에 스스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합니다. 알고 보니 개정 전 상한액 10억 원을 적용받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 모두 리콜 기간은 18개월, 이행률은 85%를 목표치로 정했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에서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지난 9월 기준으로 이행률이 68%에 그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무 제재 없이 리콜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기가스는 1년 더 뿜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이 같은 차별은 사회적 공분을 샀고
법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우리는 BMW로부터 똑같은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도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 겁니다.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의 나라 독일은 어떨까?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입니다. 시내에서 차로 30-40분 거리의 외곽 지역. 박물관에 전시관까지 갖춘 BMW 그룹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gerne hier eine halbe Stunde drehen. 하지만 무작정 찾아왔다며 인터뷰는 거부합니다. Interview gibt's nicht. Okay. Warum? Sie können nicht einfach hierher kommen und glauben, da ist jemand da. 취재진은 차량 화재에 대한 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이미 한 달 전부터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답변도 없다가 이제 와서 취재진 잘못이라는 겁니다. 본사에 보낸 이메일 등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서면 인터뷰를 제안합니다. Fragen, die Sie haben, und schriftlich schicken. Dann können wir schriftlich darauf antworten. Und dann ist auch Kapazität da, das mit den Fachstellen abzuklären und das zu beantworten. 이에 취재진은 자동차 검사협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차량 결함 조사와 리콜이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독일 자동차 검사협회 데크라입니다. 차량 결함이나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전문 업체로 독일에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신뢰가 생명이다 보니 자동차 제조사나 정부, 보험사 등 의뢰 주체의 이해관계는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차량 화재의 분석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Benötigen wir hier Minimum 6 Stunden, in der Regel auch 10 Stunden. Wir zerlegen das Fahrzeug aus, wir bauen unter Umständen den Motor aus, den zerstörten Motor, zerlegen den Motor, um auch eine innere Prüfung der Fahrzeugsysteme vorzunehmen. So schnell? Ja, also wir sind geübt, wir haben entsprechende Erfahrung und eine Brandursachenuntersuchung geht technisch rein die Untersuchung am Fahrzeug, je nach Zerstörungsgrad, in 6 bis 8 Stunden beim Pkw. Beim Nutzfahrzeug benötigen wir dann in der Regel vielleicht 8 bis 10 Stunden. 21명의 대규모 민관 합동조사단이 석 달 만에 겨우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뭘까요? 독일 최북단 도시 플렌스부르크입니다. 이곳엔 교통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연방교통청이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독일은 철저하게 정부 주도로 진행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연방교통청이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 과정을 감시합니다. Diesem Rückruf ist dann Folge zu leisten. Das heißt, das Kraftfahrtbundesamt trifft per Gesetz die Anordnung zur Herstellung eines sicheren Produkts. Das heißt, der Mangel ist zu beseitigen. Das wiederum kann nachvollzogen werden, weil wir für jedes einzelne Kraftfahrzeug anhand der Fahrzeugidentifizierungsnummer die entsprechende Beseitigung nachvollziehen können. 모든 진행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Wir haben natürlich auch Fälle, wie beispielsweise bei Fahrzeugteilen, bei denen man nicht in jedem Fall weiß, wo sind sie denn geblieben. Wenn an so einem Produkt ein Mangel festgestellt wird, dann arbeitet das Kraftfahrtbundesamt auch mit öffentlichen Warnungen. Das heißt, wir gehen in die Öffentlichkeit, machen Pressemitteilungen dazu
und erklären so, dass hier ein Mangel bei einem bestimmten Produkt vorliegt. 제조사 편의를 봐준다며 자발적 리콜을 허용해주고 자료 제출 타령만 하면서 끌려다니는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입니다. 불에 탄 차량이 60대를 넘어선 지난 2일 BMW 화재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차량 운전자 3명이 BMW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피해자 측이 오히려 쫓기는 모양새입니다. 리콜 통지문에서도 명백하게 그 시인한 원인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BMW 화재 사태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30건. 4,000명의 운전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소송도 3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100%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 이 소송 절차 제도를 남용을 해서 계속 질질 끌고 가겠다. 이 판결을 지연시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더욱더 가중시키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단소송제 통과하라! 집단소송제는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BMW 집단소송도 원고가 다수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집단소송은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습니다. 우린 그 반대입니다. 정부도 합동조사단도 쩔쩔매는 화재 원인을 운전자가 밝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조사는 바쁠 게 없습니다. 시간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체를 기업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오히려 그 결함이 없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좀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 자체가 전환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걸로. 또 다른 강력한 견제 장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피해자 손실에 대한 처벌로 국가가 손해배상 액수를 정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 대한 이중 처벌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생명 신체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피해일 경우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부분도 좀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한 8배에서 12배 정도는 인정이 돼야 어떤 제재로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견제 장치는 없고 관련 법까지 허점투성이다 보니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우습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최근 흥미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20년) 넘게 폭스바겐 차만 운전했다는 한 남성이 시민단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Das Problem für mich ist jetzt, dass das Auto viel weniger wert ist. Ich kann es praktisch eigentlich nicht mehr verkaufen, weil im Moment stehen solche Autos jede Menge bei den Händlern rum und lassen sich nicht verkaufen.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독일에서 이 같은 일이 가능해진 건 정부 주도로 임시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Das heißt, es ist jetzt erstmals möglich, dass ein Verband eine Klage führt und viele Verbraucher können sich anschließen. Und das hat natürlich den riesen Vorteil, dass nur der Verband den Prozess führt und die Kosten dafür trägt und die Verbraucher können dann von dem Urteil profitieren.
시행 닷새 동안 소송에 참여한 운전자는 5,000명에 이릅니다. 당신의 돈을 태우고 있다. 나라별 보상 차별이 독일에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freiwillig überhaupt keine Zahlungen angeboten hat. In anderen Ländern hat Volkswagen viele Millionen Euro bezahlt. 견제 장치도 만들어졌습니다. 집단 소송은 올해 말까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참여도 시민단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Denn hier in Deutschland können nicht wir diese Musterfeststellungsklage führen, sondern es macht ein Verband. Das ist ein Unterschied. Also das heißt, unsere Mandanten müssen sich an der Klage eines Verbandes, nicht an unserer Klage, anschließen. Das ist anders als in den USA.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Aber die Musterfeststellungsklage ist super, ein gutes Instrument dafür, große Konzerne, große Unternehmen zu disziplinieren. Also keine falschen Verträge zu machen oder eben nicht zu betrügen bei der Produktion von Autos. 시사기획창은 이메일을 통해, 전화를 통해, 그리고 독일 본사 방문을 통해 수차례 BMW 그룹의 답변을 요구해왔습니다. 독일 BMW 그룹은 방송 당일인 오늘에서야 홍보대 행사를 통해 이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이 거의 끝나고 더빙만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BMW 그룹은 먼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냉각수 누수가 유일한 화재 원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단이 지적해온 다른 화재 조건들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을 끝까지 괴롭힌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상세한 기술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에만 70대가 넘는 BMW량이 잿더미가 된 데 대해 극히 드문 경우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만 배관에 구멍이 뚫린 차량은 2,000대에 육박했지만 역시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스위스 독립기관 조사에서도 자신들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BMW 측은 이번에도 스위스 독립기관 조사 결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사기획 창의 취재 결과 정부는 BMW 측이 화재 원인을 은폐하려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MW 측의 답변은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 내용과는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BMW 화재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대한민국 소비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재산은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BMW 화재 원인을 소비자들이 밝혀내야 할까요? BMW가 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됐든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